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최저임금. 그 다음에 눈이 좋은 사슴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굿 아이디어. 자, 하나만 더. 차를 발로 차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카 놀라유. 와우. 방금 저희 직원이 저를 때리고 갔네요. 정말 최고의 밤이야.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지난 3월 28일에 있었죠.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맞춰? 솔직히 그거는 좀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좀 힘든 거였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코다가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포동 라이너다 이런 댓글을 쓰신 걸 많이 봤습니다. 포동포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처음 얼굴을 공개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에 나갈 때 한 10kg 정도 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추 비추인데 이때 10kg를 더 쪘고요. 지금 거기서 더 쪘으니까 한 25kg 정도 증량이 된 상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너의 예측은 다 빗나갔다. 역시 라이너의 예측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댓글에 어떤 분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무려 73%. 그분이 제가 어느 정도 맞췄는지, 적중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거를 쭉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제가 7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건 다 틀렸죠. 네, 중요한 건 다 틀렸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 틀렸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듄 코인은 성공했지 않냐, 야 그래도 라이너가 듄으로는 좀 잘 탔다, 코인 잘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듄이 다 받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거였고요. 코다가 받을 거는 솔직히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리 코다가 탈룰라의 션 헤이더 감독의 작품이고 아주 썬댄스를 휩쓸었다고 해도 아카데미를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명을 하자면 솔직히 코다가 받을 거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저도 그냥 몰랐던 것 뿐입니다. 난 진짜 파워도구가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제가 예측 영상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리뷰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쭉 할 건데, 이번 제 94회 아카데미는 사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생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카데미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카데미의 선택은 좀 공감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청률 안 나오는 거는 요즘 아카데미, 미국에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카데미를 누가 봐? 이런 느낌이어서 이번에도 뭐 아카데미 하는 줄도 몰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카데미의 권위도 그렇고 시상식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모든 부문의 그 수상작들을 그 시상 장면은 생방송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더 아카데미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번 시상식은 역시 역대급 사건, 이런 사건은 없었다. 맞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윌 스미스라는 한 남자가 자기가 장악을 해버렸죠. 이 94회 아카데미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제 94회 아카데미를 생각해보면 시간 지나서 윌 스미스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윌 스미스 얘기만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윤여정 선생님의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윌 스미스가 모든 걸 가져갔죠. 뭐 솔직히 그 전에도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카데미에 이제 수상을 거부한 사건도 있었고요. 대리 수상을 했던 사건이죠.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론 브란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난번 라라랜드 사건이 있었죠. 문라이트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죠. 이 작품상의 시상이 진행될 때 잘못된 쪽지를 주는 바람에 대놓고 라라랜드 이렇게 불러버렸죠. 라라랜드라고 부르니까 실제로 라라랜드 사람들이 다 올라왔고요.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막 엠마 스톤 울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하게 정정되면서 사실
문라이트였습니다. 짜잔 이렇게 돼가지고 문라이트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백인들이 우르르 내려가고 유색인종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뭐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들이 애교로 보일 정도의 오늘의 사건, 이번의 사건은 정말 대단했다. 사상 초유의 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상식에서 위에 올라서 시상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을 아래에서 보고 있었던 영화배우가 올라가서 뺨을 때렸다고 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요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일단 크리스 락이 올라와서 조크를 시작했어요. 그게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을 시상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거기서 이제 조크를 했습니다. 그 조크 내용은 이제 처음에 하비에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 얘기를 하면서 가벼운 농담을 던진 거죠. 사실 당신 윌 스미스가 받길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 스미스의 아내인 제이다를 보면서 그 농담을 하고야 맙니다. G.I. 제인 2 기대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요. G.I. 제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에 나왔던 데미 무어의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진짜 어렸을 때 여러 번 빌려서 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과 영혼, 고스트의 데미 무어가 여전사로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 어떤 네이비 실에 대한 그런 환상? 원래 네이비실의 대원들을 G.I. 조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여성 대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G.I. 제인이고 진흙탕을 구르면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삭발하고 나오기 때문에 삭발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갖고서 크리스 락이 놀린 거죠. 제이다를 놀린 겁니다. 유머를 한 건데요. 그때 윌 스미스는 웃고 있었어요. G.I. 제인 얘기를 했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카메라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윌 스미스가 올라갔죠. 올라올 때만 해도 크리스 락이 웃고 있었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서 2번이나 심한 욕설을 담아서 얘기를 했죠. 너의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내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더 슬픈 거는 크리스 락이 바로 두 번째 얘기 듣고 나서 마우스가 끝나자마자 I'm going to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없어 보였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요 사건인데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크리스 락이 대단하다. 왜냐면 저도 이제 물론 저는 되게 소규모의 일들을 하지만 행사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GV 할 때 감독님 모시고 이렇게 영화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를 모시고 이제 영화관에서 진행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돌발 상황에 대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들을 겪는데, 크리스 락은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 생중계잖아요. 근데 윌 스미스가 나오는 걸 보고서 크리스 락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을 거예요. 딱 올라오는 순간에 아마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쟤 왜 나오지? 짠 건가? 아카데미가 날 속였나? 아니면 제가 지금 애드립 치려고 오는 건가?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윌 스미스가 올라와서 때렸죠. 맞는 순간 크리스 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는 순간 이거 실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맞으면서도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락의 반응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감정이 실렸다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맞자마자 와우 하면서 지금 윌 스미스가 자기 때렸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농담으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크리스 락은 프로다웠다, 그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크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죠. 우리는 사실 이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나라인데 내 아내가 뭐 얘기가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원형 탈모다 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질환 때문에 탈모를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 락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그맨 출신의 어떤 유명 연예인이 올라가서 놀리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교 문화가 아직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건드리는 거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인들도 그런 가족 건드리는 거 분개합니다. 분개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크잖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농담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윌 스미스도 이런 쇼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이고 농담한다는 거 다 아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석에서 크리스 락이 그랬다면 맞아도 싸죠. 당연히 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은 윌 스미스를 열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크리스 락이 아마 그 상황을 모른 채로 즐겁자고 농담을 던진 건데 그게 좀 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었고 크리스 락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동의해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크리스 락이 인종차별을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죠? 2016년이었나요? 그때 아카데미에서 크리스 락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크리스 락이 굉장히 얄미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윌 스미스가 때릴 때 좀 속이 시원했다. 역시 윌 스미스 남자다웠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역시 힙합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뭐 크리스 락은 저도 밉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크리스 락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꼬는 코미디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크리스 락 하면 나오는 게 미국에서 체포당하지 않는 법 같은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자신이 했던 스탠딩 코미디에서 이제 인종차별 하는 거. 근데 스탠딩 코미디에서 뭐 주된 주제니까요. 인종차별은. 아무튼 흑인 인종차별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대선할 때 그 얘기하면서 어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굉장히 강한 스피커로서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강한 스피커였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반대로 동양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니까 좀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크리스 락을 처음 만났던 거는 어렸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에서 크리스 락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라 정보를 구할 곳이 없어서 저 로봇은 뭐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니 저 로봇은 뭐길래 나오는 거지? 왜 저런 재미도 없고 이상한 불쾌한 로봇이 나왔을까? 근데 나중에 그게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이라는 거 알았을 때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실망해야 했습니다만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죠. 아무튼 크리스 락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얄밉지만 어쨌든 여기서 조크를 한 거는 크리스 락이 만든 조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니 여부는 제가 정확한 기사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아카데미의 작가들이 적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농담이 허용되는 문화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화를 떠나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윌 스미스가 올라가서 지금 시상하러 오는 시상자를 혹은 사회자를 폭행을 했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 스미스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요즘 계속 방송마다 나가서 윌 스미스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윌 스미스가 제이다하고 관계가 이제 그렇게 지금 아주 뭐 좋은 관계, 좋은 부부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부부 관계였으면은 앞에서 농담하는 거 보고 아내가 표정 굳고 상처 입은 거 보면 가서 같이 이렇게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같이 울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이거 끝나고 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반 죽여놓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상황은 다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크리스 락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이다하고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좀 더 액션을 취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뺨을 쳤다. 제가 볼 때도 윌 스미스는 좀 오버를 했죠. 그 순간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자신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 스미스는 그 순간 경솔했고 위에 올라가서 크리스 락을 때려서도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윌 스미스의 그런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중에 영화를 꿈꾸는 혹은 영화 배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윌 스미스 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 전에 알라딘에서 또 좋은 연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번에 킹 리차드는 뭐 더 대단했지만 뭐 알라딘에서 지니 역할로 나오면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였을 텐데 그런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욕설도 그대로 나갔다고 하고요. 물론 급하게 마이크를 끈 것도 있다고 하지만 윌 스미스의 어떤 입모양이나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아카데미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카데미가 나름대로 자기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한 영화 배우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고 그거를 생방으로 내보냈다라는 거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 락이 이제 그냥 넘어갔죠. 고소도 안 했는데 저는 고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윌 스미스가 그 상을 받은 것도 웃겼고요. 뭐 상을 뺐네 말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 뺏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치사하고요.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서 준 거고 윌 스미스의 행동은 그 결정 이후에 벌어진 거고 물론 제가 말하는 결정은 시상식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카데미 시상할 때 시상식이 열릴 때 이미 상 받는 사람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장편 다큐멘터리상 이후에 윌 스미스가 상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 스미스에게 상을 뺏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윌 스미스가 처음에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아카데미 쪽에만 이제 사과를 하고 정작 크리스 락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문을 통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가 모든 걸 망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초유의 실수고 윌 스미스 입장에서는 많은 페널티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크리스 락은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자기가 되게 성공한 코미디언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그랬는데 그런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워하다가도 좀 짠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굉장히 대단히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 락은 65년생이고 윌 스미스는 68년생인데 3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이 뺨을 맞는 그런 모습이 물론 이제 외국이니까 나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윌 스미스에 대한 옹호 여론이 많은 이유는 역시 이 코미디 혹은 조크에 대한 농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틀렸죠. 네, 많이 맞췄지만 또 틀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가 어지간한 건 다 받을 것 같았어요. 각색상도 파워 오브 도그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색상은 사실 드라이브 마이카가 정말 좋았는데 코다가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나무 조연상은 뭐 당연히 코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작품상도 역시 저는 파워 오브 도그 혹은 벨파스트 이런 작품들을 더 높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코다가 받을 줄이야. 코다가 나쁜 영화인 건 아니에요. 지금 리뷰를 제가 쓰고 있고요. 코다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리뷰도 할 거고 의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코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결과고 이 코다가 받는 걸 보고 바로 로마가 생각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로마 얘기 나올 때 왜 로마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가 작품상으로 더 잘 어울렸거든요. 알폰소 쿠아론에. 그리고 넷플릭스 작품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은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라고 한다면 너무 완성도가 높았고 그리고 넷플릭스 작품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난히 작품상을 받아야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넷플릭스 논란이 많았어요. 넷플릭스 작품이 아카데미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발심도 있었고요.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북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고 그걸로 GV도 몇 번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근데 그린북의 완성도는 로마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헐리우드식의 따뜻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린북은 사실 진실 공방이 있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때도 많이 됐어요. 물론 그때 이제 넷플릭스 그 수상을 놓고서 이제 넷플릭스는 아카데미에 올 자격이 안 된다라는 말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와전돼서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넷플릭스를 TV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러면 TV 영화 부문으로 나가면 되고 그러면 에미상을 받으면 된다 라는 식의 플랫폼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봉준호 감독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카데미는 분명히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 작품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도 개봉을 했거든요. 알폰소 쿠아론은 넷플릭스 영화를 내면서 반드시 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라고 권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죠. 반드시 4K 영화로 봐야 된다. 이렇게 4K가 되는 영화관에서 보기를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가 알지 못하고 그냥 했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날 정도로 코다의 수상은 예외적이었다. 근데 일단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 오브 도그는 넷플릭스고 코다는 애플 TV입니다. 둘 다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OTT입니다. 자, 일단 OTT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시대의 변화를 아카데미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저는 이 보수적인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가 이걸 받아들인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받아들일 일이 아닌데 몇 년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앞당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넷플릭스를 싫어하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로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 요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파워 오브 도그도 있었고요. 이게 넷플릭스 영화들이 굉장히 작품상 후보로 아주 강렬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넷플릭스랑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애플 TV랑 뭔가 좋은 기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다는 우선 우리 윤여정 여사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윤여정 선생이 이제 수화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고요. 도대체 저분이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야 이런 아카데미 같은 국제 무대에 나타나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국뽕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다는 의미 있는 작품이죠. 일단 루비의 가족들을 전부 다 농인 배우들로 썼다는 거, 청각 장애가 있는 배우들로 썼다는 부분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농인을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를 썼을 텐데 기용하는 배우들을 진짜 농인 배우로 쓴다는 것 자체가 헐리우드의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 자체도 되게 아름다웠고 원작이랑 달라진 부분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원작에 비해서 집에서 하는 일이 바뀌었고 어부로, 농촌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물도 바뀌었죠. 동생이 오빠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리메이크 영화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수상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미라클 벨리에가 원작인데,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가 원작인데 미라클 벨리에도 잘 나온 영화고요. 그리고 원작 소설 베로니크 플랭의 수화, 소리, 사랑해라는 자전적인 소설이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루안 에머라가 세자르 신인 여우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사실 전 좀 더 이상하긴 했어요. 코다가 진짜 정말 코다야?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좋은 작품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고 감동받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카데미는 이런 시상식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술성, 작품성 이런 것보다도 어떤 대중성, 가족, 그리고 따뜻함, 알기 쉬운 이야기,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희망찬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비하면은 파워 오브 도그는 너무나 차갑거든요. 너무나도 차가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카데미가 저는 좀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뭐 이런 평가는 많이들 하잖아요. 아카데미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되게 늘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고 어떤 큰 의미나 뜻을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굉장히 가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때로 이제 시대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아카데미가 더 약하고 비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이거는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 있을 때는 그 시류에 영합하면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노잼이었다. 아카데미, 요즘 아카데미는 정말 노잼이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틀려서가 아니라, 하지만 007 받을 때 정말 주제가상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크루엘라는
예상대로 의상상 하나밖에 못 받았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킹 리차드에서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는 윌 스미스가 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부를 건 거죠. 거기서 베네딕트가 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승부를 걸었고 네, 실패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73점 몇 %라고 알려주신 댓글 써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뭔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마음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아카데미는 제가 80% 이상의 적중률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정진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